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네, 이제 2달 만에 열리는 브리핑이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네, 대답해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00일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3달 남짓인데 사실 업무 파악하는 기간 정도에 좀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뭐 성과라든가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또 이제 시작한 소회 정도라서 제가 좀 1년 정도 열심히 뛴 후에 그때 이제 그 기자분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 점 좀 사과 말씀도 드리고 양해 말씀도 드리고, 그래도 좀 그냥 지나가기는 좀 아쉬워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비좁은 자리지만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좀 가볍게 보고 드리는 정도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항은 유인물을 보면서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핵심 현안이고 또 회원들께서 이제 가장 좀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지만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법률 개정안을 이제 마련함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전 국장님께 의뢰를 해서 어떻게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가,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시행 규칙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좀 그 토론과 함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안을 마련했는데, 이제 마련한 안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아직은 조금 더 좀 상충되는 면도 있고 좀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면이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고 가안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안이 확정이 되면 국회를 가서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치과의 타 직역단체와 어쨌든 이견 조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사실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우리 뭐 치과계도 이익단체지만 타 의료단체와 또 타 직역 뭐 치과의상사협회라든가 조무사협회라든가 이해 충돌이 없는지 또 반대하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사실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타 직역과는 다음 달 정도에 모셔갖고 이제 공청회를 통하여서 의견 조율을 좀 할 생각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의견 조율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려면 이론적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2-3개의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이제 2개 정도 그 제목처럼 이제 적어놨고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도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치과계의 어떤 치과 조무사 제도가, 기존 조무사 제도는 메디컬에 특화된 직역이다. 거기에서는 교육과정이나 실습과정을 통해서 어떤 치과적인 그 지식과 실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시험 문항도 거의 뭐 100문항 중에 한두 문항 정도로 형식적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간 국비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치과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전혀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다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고 그거는 국민들에게도 피해다. 그래서 요 미비된 제도를 우리에게도 만들어 달라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호소하였고요. 맨 밑에 치과종사제도 법안 미비에 대한 법률적 대응 검토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치과종사제도라는 게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사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어떤 헌법 소원이나 또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제가 김준래 변호사님 통해서 좀 검토 의뢰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모든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입법 작업은 우리가 좀 더 그 이론적 데이터베이스와 근거를 마련한 후에 그 후에나 좀 시작되지 않겠나,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DA에 앞서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일개수법 보완입법과 국립치약연구원 설립입니다. 일일개수법 보완입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 집행부 때부터 이제 추진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집행부에서 아쉽게도 이제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좀 서둘러서 6월에 이정문 의원 통해서 두 가지 법안,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이 두 가지 보완입법을 제출을 한 상태고, 2020년 7월 말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안 소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그 세 가지 중점 법안, 일일개수법 보완입법, 국립치약연구원, 덴탈 어시스턴트, 이 세 가지 중점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1착으로 좀 가장 먼저 출발선에서 뛰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고, 일전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우리 협회를 방문해서 이제 제가 이제 협회장 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그 노력, 그것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그 특위위원장 시절에 공단을 두세 번 방문했을 정도로 좀 많이 공조 체제를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방문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하자, 이런 그 의견 보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치약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보안입법이 이제 제일 먼저 뛰어나간 주자라면 국립치약연구원도 곧이어 뛰어나간 그 주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집행부에서 법안이 6개 정도 상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좀 통과되지 못하였고, 지난번에는 과방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이제 두 군데로 좀 상제되어 있었고, 과방위에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이었지만,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사실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면 제대로 된 국립치약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규모와 예산을 위해서 과방위로 방향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위원장님, 간사, 또 김상희 부의장님도 과방위 소속이시고요. 의원들 면담을 통해서 이용빈 의원은 오늘 오후에 면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역설을 하였고, 그 다음에 보도도 되었지만 이낙연 대표님 그 강연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해서 국립지역연구원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또 이낙연 대표 그 당시 대표 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시고 또 전해숙 김병기 의원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라고 화답하신 적이 있고, 현재 이제 과방위에서 4개 정도 법안이 마련 예정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복민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이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요 국립치약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5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과방위에서는 4개인데 양정숙 의원께서 이미 제출을 하셨고, 자, 조승래 간사님, 김상희 부의장님, 이용빈 의원님은 조만간, 여기서 조만간이란 추석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만간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국 지자체별로 지원 계획, 여기서 지원이라는 거는 각 지자체에서 뭐 부지 제공이라든가 어떻게 그 행정적으로 아니면 또 예산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검토를 했지만 법안 통과되기도 전에 이 지역이 가장 좀 적합하다 이런 거는 절대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계획서만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각 지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또 뭐 다음 달 17일 대구에서 대구시와 대구 지부가 같이 어떤 국립치약연구원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자체별로 어떤 협력 또 필요하다면 MOU 또 이렇게 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이번 기회는 꼭 국립치약연구원 설립이 통과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또 그 해당 위원회 간사님의 또 역할이 좀 막중하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조승래 간사님께서도 적극 협력을 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치과계 제도 개혁 또는 개선을 위한 이제 정책 토론회를 좀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 좀 시리즈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회원들이 뭔가 이 치과계에 대한 변화 또 개혁에 대한 그 열망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출범한 집행부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라든가 대의원총회 개선, 또 협회비 납부 문제라든가 이런 그 일련의 주제를 갖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 또 한두 달 후에 2차 정책 토론회는 대의원총회 개선 정책 토론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선 투표가 좀 필요한지 여부, 또 바이스 제도에 대한 재검토, 뭐 수석 부회장만 다시 선출을 한다든가 뭐 여러 문제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인 명부 공개 여부라든가, 또 뭐 기탁금 문제 및 뭐 선거 군용제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선거권 문제, 우리가 지금 전체 회비 중에 뭐 2회 이하인가요? 그거 좀 헷갈리시지만 아무튼 2회 이상 미납자는 이제 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좀 뭐 확대 여부 문제라든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 집행부가 어떤 그 안을 가지고 뭐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대연총회에서도 뭐 이 각 지부에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 문제에 관한 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부나 또 각 회원들의 자유스러운 의견을 갖고 좀 여러 소리를 들어보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연총회 문제도 우리가 좀 대의원 수를 좀 2, 30명 확대 필요성, 왜 확대를 하냐 하면은 비례대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여성 치과의사 수에 비해서 어떤 그 여성 대의원 배정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또 소리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보위 선생님들이 이제 비례대표로 좀 들어와 있지만 공보위 전공이 또 좀 젊은 치과의사들의 어떤 참여 통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대의원 기명 투표제라든가 그런 그 대의원총회 좀 개선 방향, 뭐 물론 뭐 의협처럼 뭐 대의원을 직선제 뭐 이런 것까지는 조금 아직 우리 치과계에서 좀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안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토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 또 전후에 어떤 핵심 사안 갖고 회원들의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그 핵심 안을 어떤 회원들의 열의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파악이 되면 내년 대의원 총회 때 필요한 안건은 상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치과계 현안 정책 자료집을 이제 집행부 출범하고 이제 새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담겨진 우리 핵심 현안은 일일교수법 보완 입법, 국립치약연구원 설립, 또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불법 의료 광고, 비급여 수가 가격 표시 금지, 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등등.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 이외에도 사실 우리 좀 하고 싶은 현안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국회를 방문할 때 여러 가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어떤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 현안을 순서적으로 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요 거론된 분들을 뵙고 좀 그 현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국정감사가 이제 10월 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10월 7일, 8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종성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부의 이제 불법 의료 광고가 어쨌든 좀 시정명 또 권유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좀 느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좀 보도 자료를 엊그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설명드린 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나 질책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처음에 이제 공공의대 문제라든가 또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인증평가 없이 교육부 장관의 그런 교육과학부인가요? 네, 헷갈립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쉽게 정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발표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뭐 의사 수를 2배로 확대하라는 등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어떤 우리 치과의사들도 우리가 가뜩이나 치과의사 정원이 과잉인데
우리 치과계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걱정들을 그 당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의협하고 한의협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 라고 좀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이제 성명서도 좀 발표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후 보건복지부하고 민주당 쪽을 이제 각각 방문을 해서 치과의사는 과잉이라는 점을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치과대학 그 정원 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치과대학 정원 확대는 불가하다, 그리고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역시 근거 자료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치과의사 인력은 과잉이다라는 그 연구 발표를 생산해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전국 치과의원의 경영 실태 연구는 제대로 된 게 이제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과의원 경영 실태 연구까지 추가를 해서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원 통해서 이제 발주를 또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치과대학 학장님들을 제가 이제 네 군데 정도 방문했고, 또 다음 달에 또 원광대 방문 예정인데, 학교 방문할 때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어떤 교육 현장에 대한 그런 좀 이 점검 차원도 있지만 치과 이 대학의 정원 문제도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수 교육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회 보수 교육 온라인 강의는 사전까지 취득이 가능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 하반기로 갈수록 오프라인으로 계획되어 있던 각 지부나 학술대회가 속속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출석 요건을 철저히 강화하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 후에 점수를 모두 인정하는 그렇게 부여하고 있고, 요거를 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도 이제 안내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점수 요청하시는 지부나 학회에도 모두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8점뿐만 아니라 8점 이상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자행하는, 물론 이제 실수로 한두 번 하시는 의료기관 말고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계도 위주로만 나가니까 자꾸 재발하시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보다 처벌 강화 정책을 천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님 뵐 때도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간곡히 드렸고, 그래서 그 후에 좀 따로 장관께서 좀 언급을 하셨던지 우리 협회와 각 의료단체의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그 실태 파악과 거기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심의에 대해서 그 직후에 공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 소속 의원분들께도 이제 문제점을 늘 피력을 해드리고 있고, 협회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해당 보건소에 이렇게 이제 의뢰를 좀 했었는데, 보건소 담당자분들께서도 사실 정확히 이게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위반할 때 뭐 몇 주 어떻고, 뭐 위반할 때는 뭐 몇 주의 정지고, 뭐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 대응 원칙에도 뭐 1회 위반에는 당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력히 좀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속속들이 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외부 로펌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습적인 그런 의료기관이죠. 그걸 유형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서 이거를 형사 고발하는 그런 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이 변호사 통해서도 간단한 거는 좀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회원들에게 좀 경각심을 이렇게 좀 쉽게 잘 지키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본인만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한다는 그런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통합치약과 전문의 시험은 예정대로 1차 11월 8일, 2차 22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좀 뭐 연기되거나 이런 우려가 좀 일각에 있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 시험도 파악해 본 결과 방역 수칙 또 거리 두기 그래서 이 학교도 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 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양대에서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3개 학교로 분산을 해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탁과 전문의에 비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좀 낮았었는데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실습 참여하시고 강의 참여하시고 공부하셨으면은 좀 상식적 합격률이 나오도록 지난번에 수련고시위원회와 통합치학회에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디치과 공파는 코로나19로 미루어져서 내일이죠. 오늘 수요일 맞죠? 네. 내일 1차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을 했고 법제이사도 또 한번 방문을 했고 그래서 로펌을 방문해서 그런 좀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을 협의한 바 있었고 또 로펌에서는 협회 이사회장을 방문을 해서 직접 또 전체 그 임직원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또 협회에서는 강력처벌 의견서를 로펌을 통해서 제출을 할 예정이고 또 공판이 있을 때마다 협회에서 참석해서 주의 깊게 좀 보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수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올 초에 협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공표된 거를 보니까 어떤 입법 예고에는 때는 없었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기사 보니까 이제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즉시 이사회 후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타 의료단체와 연락을 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할 것이 없나 좀 협의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명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원장이 직접 안 해도 되고 직원이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지만 사실 법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이대로 한다면은
사실 잠재적 그 범죄자를 양산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 기원 문제는 우리 협회 기원에 대해서 이 40년 전의 그 어떤 결정이었고 이 결정이 좀 어떤 총의가 부족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재검토해서 내년이 이제 그 40년 전의 결정대로라면은 100주년인데 그 100주년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기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어떤 그 추진은 치과계의 또 다른 여론 분열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시 여론 수렴이 필요한 순간이 되지 않았나. 이제 40년 지났기 때문에 또 100주년을 앞두고 더더욱 좀 여론을 취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연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재검토를 한다면 역시 대연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법통에 있어서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총회에서 필요하다면 재상정 이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회계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린카드로 협회 그 법인카드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비라든가 또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100%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 회계 법인을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회무 운용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예전에 집행부에서 이제 부회장님들이 사실 각자 맡은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어떤 부회장님들께서 이 좀 중간에 중간 관리자로서 좀 붕 뜨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회장은 회무총괄 및 대외 업무에 집중을 하고 회장님들은 자기 관할 그 위원회를 책임 있게 좀 협의하고 또 지시하고 관할하고 그런 체제로 회무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서없이 그냥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네, 이제 2달 만에 열리는 브리핑이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네, 대답을 해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급 유흥업소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921년이 어떤 우리 대한치과의사 협회 기원이라는 게 다시 뭐 내년 대연 총회를 통해서건 확인이 된다면 내년 이제 10월 2일이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정대로 그러면은 대연 총회 끝나자마자 우리가 기념식 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예술제라든가 또 뭐 스마일런이라든가 또 뭐 각종 그 기념 행사가 충분히 4월 이후에 10월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0년이 되는 거겠죠. 불법 무료 광고
2주 전에 면접을 보고 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아, 언제부터 그러면 10월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출근 안 했고. 네, 아직은 출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학술 이사부터 이렇게 협회 학술 쪽 관련 일을 먼저 많이 해오셨고 그래서 처음에 그 면허 신고제 생기고 또 그래서 협회가 보수교육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됐고 또 온라인 보수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침이 협회에서 그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는 아마 좀 많이 만들지 않고 최소화해서 만드는 걸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도 어떤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4점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 점은 사실 윤리교육이라든가 이 정부에서 제공한 이제 필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어떤 온라인 보수교육 센터에서는 좀 최대한 많이 만들지 않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취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지부장님들도 그렇고 또 서울시 구회장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 신고에 있어서 보수교육 그 비용 산정에 있어서 어떤 그 협회비 미납 회원과 이제 차등을 두지 말라는 이제 기본 대전제가 있었고 다만 어떤 실무적인 비용의 차등은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수교육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차등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차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생산한 콘텐츠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위원회 측에서 거기에 드는 실무 비용, 뭐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재반 고려한 실무 비용을 산정을 해서 이 보수교육 특별위원회에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보수교육 특별위원회에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회비 완납 회원은 비용을 다소 경감하고 그 다음에 미납 회원은 그런 실무 비용만큼 좀 더 늘리고 뭐 그런 쪽으로 안을 검토한 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가 이제 조무사 협회와 이제 직간접 이제 컨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생사 협회와 우리가 이제 그쪽 회장단하고 우리 회장단하고 이제 회동을 했고 아직 TF 그쪽하고 정식으로 위생사협회랑 TF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특위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거를 똑같이 스타트해서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이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그거를 할 겁니다. 네네. 이런 법률적 대응
기본이 가능한지 검토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거는 우리 치과 의사들에게는 치과 조무사 제도가 미비된 게 우리 치과 의사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 침해다,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뭐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했다는 얘기지, 이게 하겠다는 건 아닌가. 이게 정말 건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원래 기본 그 원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한번 왜 그걸 뭐또 얘기 안 했는지